우리 퇴행성 관절염은 어깨에도 생길 수 있고 무릎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발목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은 유전적인 게 많아요. 우리 폐경 오고 나면은 이제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이 좀 무릎 관절염이 일찍 좀 시작했으면 폐경 올 때 나도 좀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젊을 때 뭐 너무 일을 많이 했다든지 어떤 약간 좀 비만하다 하시다든지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다든지 하면 좀 관절염이 일찍 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무릎을 할 건데, 무릎은 사실 이렇게 복숭아처럼 생겼어요. 복숭아처럼. 복숭아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밑에 바닥 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쟁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쟁반 위에 복숭아 두 개가 올라가 있는 형상으로 생겨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보통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보면은 연골이라는 조직으로 매끌매끌하게 덮여 있는데 뼈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우리 그 닭다리 먹어보면 말랑말랑한 거 못 먹, 이게 소화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연골인데, 이게 달아버리면은 이렇게 많이 달아버리면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살살 조금씩 시작하다가 나이가 한 60 넘어가시고 70 넘어가면은 이제 확 벗겨지면은 이게 이제 통증을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무릎에는 요런 게 있어요. 아까 접시 있죠, 접시. 접시 밑에 요런 쿠션이 하나 있어요, 쿠션. 우리 허리 디스크 들어보셨지, 그죠? 무릎에도 디스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물렁뼈. 요거는 연골판이라고 해요. 아까 그 매끌매끌한 조직은 연골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쿠션은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MRI를 찍었는데 연골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찢어진 거예요. 밑에 쿠션. 이게 질긴 디스크 같은 게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위에 아까 그 막은 벗겨졌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막 이것도 연골이라 그러고 이것도 연골이라 그러다 보니까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년 이후에는 이렇게 낡아지면서 고무처럼 찍찍 찢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내시경 시술을 하죠. 보통 연골 찢어진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자꾸 시술하라고 하죠. 저희는 안 하지만 이렇게 시술해보면 이게 위에는 이제 연골, 밑에 이렇게 쿠션이 뭐라고? 연골판. 그죠? 이 연골판이 이렇게 해져요. 이게 이제 찢어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낡아버린 거야. 낡으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찢어진 거라기보다는 조금 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그 연골판이 해지면 이렇게 벗겨져요. 위에 연골이. 벗겨지고 자꾸 벗겨지다가 이렇게 자꾸 벗겨지면 이 뼈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릎 관절염이 진행하는 거예요. 연골이 닳거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처음에 찍을 때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간이 벌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초기 때는 잘 몰라요. 초기 때는 아프긴 하지만 별로 모르다가 이게 간격이 이렇게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기, 2기, 요거는 3기, 이렇게까지 되면 4기라 그래. 알겠죠? 4기 정도 되면은 무릎에 연골이 없으니까 뼈끼리 이렇게 닳는 거예요. 우리 맷돌끼리 갈리는 것처럼 뼈가 갈려나가겠죠? 그리고 대부분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O자형이죠. 다리가 O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오다리가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은 오다리가 심해지면 여기가 많이 달아요. 안쪽이 요렇게 달아서 어머니들 요렇게 걸어요. 다리가 요렇게 O자로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안쪽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게 초기 때는 그냥 쪼그려 앉는 거 피하고 뭐 마라톤 같은 거 피하고 계단 줄이면은 좋아지고, 근력 운동은 뭐 허벅지 근력 운동, 수영 같은 게 좋은데 젊을 때는 이게 좋아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조금 중년 이상이 되면은 운동만 한다고 좋아지진 않아. 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먹는 약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연골 주사도 해보고, 또 잘 안 되는 분들은
DNA 주사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 그죠? 프롤로 주사도 해보고, 물론 뭐 건강 보조식품도 먹어보고 이런 걸 이제 약물 치료를 쭉 해봐요. 해보다가 먹는 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연골 주사가 히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해서 히루안이라 그래요. 히루안. 히루안은 연골 주사예요. 6개월에 3번 보험이 되고 한 번 맞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연골 주사만 맞아서 조금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해요. 이게 뼈 주사라고 들어봤죠? 네. 뼈 주사가 뼈가 녹는다고 뼈 주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뼈가 녹는 건 아니고 스테로이드 성분은 오래 쓰게 되면 연골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자주 쓰진 않는데 물이 너무 많이 차면 스테로이드를 한 번은 써야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고 나면 부작용이 있어. 질문이 있는데 예. 아니 연골 주사가 예. 안 아파도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맞는 게 좋을까요? 굳이 증상이 없으면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안 맞아도 돼요? 예,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은 연골 주사 정도는 해도 돼요. 소리가 나. 근데 소리 나는 거 정도는 아직 증상이 약해요. 안 맞아도 예,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주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해드리고, 이제 근데 주사로 안 되는 분들, 이제 중기, 말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수술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중기 관절염은 주로 이제 40대 후반하고 60 전에 중기 때 한쪽만 닳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다리가 안으로 이제 휘었죠. 근데 이 다리가 안으로 휠 때 이게 안쪽만 닳는 분들이 있어. 안쪽만. 근데 아직 나이는 젊어서 인공관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하면 또 해야 돼요. 15년 지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전에는 좀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65세 전에 무릎이 자꾸 이렇게 아프면 이제 주사로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줄기세포.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기세포는 히딩크 아죠? 히딩크. 네. 히딩크 씨가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카티스템을 하고 아직도 인공관절을 안 했어요. 그분이 제일 1호로 했는데, 그 뒤로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서 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좀 젊어야 되고 좀 한쪽만 달아야 되고, 그리고 다리가 휜 분들은 이 고위 경골 절골술이라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분들은 다리를 똑바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다리 뼈를 교정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리가 휘어 있는 데다가 이 줄기세포를 넣어서 키워놔도 결국은 휜 다리 때문에 또 닳아요. 나중에 한쪽이 또 닳아. 우리 타이어 있잖아, 타이어 편마모 생기는 거 봤어요. 타이어가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타이어가 삐딱하게 꽂혀져 있으면은 한 1, 2년 타면은 한쪽만 닳아. 그죠? 이 무릎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한쪽만 계속 닳아요. 그쪽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줄기세포를 할 때는 안쪽이 다른 사람이 많고 안쪽이 다리가 휘어 있으면은 휜다리 교정을 하고 줄기세포를 하는 게 성공률이 거의 95%까지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신에 단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65세쯤 됐을 때 이제 이런 거 한 사람 말고,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나 경골절골술은 사실 인공관절을 안 하려고 하는 수술이고, 이제 젊을 때 그거 못 하고 나이가 먹어서 아픈 분들은 그냥 인공관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리 교정술인데 주로 젊고 활동적인 분들, 이렇게 안쪽만 닳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만 주로 벗겨지는 분들 있죠. 바깥쪽은 깨끗하고 안쪽만 벗겨지는 분, 이런 분들을 주로 많이 좋아요. 해보면 이게 이제 카티스템이라고 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요. 벌집처럼. 우리 벌집처럼 이거를 잘 뚫어야 성공해요. 이게 듬성듬성 뚫으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이것도 카티스템도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한 분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이게 잘 안 하는 병원은 또 잘 몰라. 그죠? 요렇게 줄기세포를 덮어 놓으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이렇게 자라요. 신기하지, 그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2달에서 석 달 동안 못 뛰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못 해.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목발도 해야 되니까 못 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이제 못하는 분들 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인공관절 하기도 해요. 자, 인공관절은 보면 이렇게 반쪽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쪽. 여기 보시면 여기 반만 했죠, 그죠? 그 이거는 다 온쪽을 다 했지, 그죠? 이게 반만 하면 좋기는 한데 반 치환술은 수명이 짧아요. 나중에 또 좀 아파. 왜냐하면 여기도 또 닳고 앞쪽도 또 닳아서.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하긴 하는데 많이는 안 해요. 자, 인공관절도 좋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은 아까 제가 다리가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다리 안으로 휜다 그랬죠? 휘면 사실 인공관절을 해도 다리가 똑바로 됩니다. 똑바로 됐죠, 그죠? 원래 다리를 교정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아까 정강이를 교정할 거냐 젊을 때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인공관절을 해서 교정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안 좋은 분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인공관절을 지금 저도 하고 지금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많이 하죠. 사실은 젊을 때 줄기세포라든지 다리 교정하는 거를 시기를 놓친 분들은 이제 65세, 70이 돼서는 대부분 다 인공관절을 하는데 물론 뭐 안 하고 뭐 죽을 때까지 괜찮은 분도 있죠. 주사만 맞고 사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많이 못 걷게 되면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저희 병원에서 뭘 많이 하죠? 로봇 수술 많이 하죠.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CT를 미리 찍어가지고 이거를 그 전날 수술 전날 미리 다 수술을 한번 해봐요. 컴퓨터로 다 해보고 딱 이걸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얘가 이제 로봇 팔이에요. 팔. 이 팔이 실제 다리의 이 절삭하는 각도나 이런 깊이를 이 로봇이 다 절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나 처음 시작한 마무리는 또 의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꼭 로봇으로 이거 이제 좀 징그럽긴 한데 이렇게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다 밀었어요 우리가 각도를. 근데 로봇으로 하게 되면 이 로봇 팔이 지가 알아서 미리 프로그램 된 대로 다 깎아줘요. 그래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옛날보다 물론 이렇게 축을 똑바로 맞추는데 우리도 사람이 해도 잘 하지만 로봇이 하면은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의사가 하면은 성공률이 99%야. 100% 중에. 근데 로봇이 하면 99.99%가 돼요. 그 한 1, 2% 차이 나요. 물론 사람이 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로봇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해보니 더 그 빈도가 성공 빈도가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권유를 안 했는데도 어머니들이 다들 좀 로봇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요즘은 뭐 물론 수술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어머니. 무조건 난 무릎 아픈데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은 이거를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너무 무섭지 수술할 때. 요거? 이것도 지금 옆에서 보면 저기는 안쪽은 다 붙었어. 저건 이제 4기가 된 거예요. 예. 아, 이건 이제 수술한 거. 예,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수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오다리를 반드시 만드는 게 제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줄 때 로봇으로 하면 조금 더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품 많이 타가세요. 네. 네. 지금까지 장정훈 선생님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다 오셨네.